힘들 것이라 예상되었던 아스날 원정 경기. 맨시티는 1대0으로 리드를 가져갔으나 경기 막판 극적인 동점골로 인해 무승부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아쉬울 수 있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았던 이번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는 맨시티의 선발 명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맨시티는 이번 아스날전에서도 앞선 두 경기와 똑같은 선발 명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전술적 옵션 변화가 제한적이기도 했고 도쿠, 포든의 최근 폼도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아스날 경기에서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일주일 사이에 3경기를 치러야 하는 선수들에겐 체력적인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전반전 집중력을 발휘하며 역습 찬스에서 홀란드의 선제골이 터졌고 이후 맨시티는 수비로 전환하여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수비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체력은 계속해서 소모되었고 전반전 끝 무렵부터 중원과 측면의 힘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며 전방 선수를 교체하며 수비 선수를 늘렸지만 결국 약간의 역습 타이밍에서 선수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고 그 틈을 노린 아스날의 공격에 실점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스날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주중에 치르고 나서 경기를 진행했지만 맨시티의 경우 금요일 경기를 진행한 후 원정 경기까지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를 준비할 일정이 빠듯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두 경기의 경기력과 결과도 좋았고 풀컨디션으로 상대해도 어려웠을 아스날 원정 경기를 악조건 속에서도 이길 뻔했도르 무승부를 가져온 것은 꽤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웠고 시즌 초 부진을 털어내기 위한 부담이 엄청났을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의 팀 스피릿과 이기고 싶다는 열망이 느껴졌던 경기라 아쉬운 점을 보기보단 잘했다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이번 경기가 앞으로의 시즌을 진행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의미로 남을 경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계속 포인트로 짚어보고 있는 후사노프의 우풀백 출장입니다. 후사노프, 수비적인 면에서는 우풀백 주전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다른 경쟁자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주전이 되어야만 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위험할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슬라이딩 태클의 타이밍도 좋고 뒤늦게 상대 선수를 쫓아가는 데에도 결국 수비해낼 수 있는 엄청난 주력은 과장 조금 더해서 좋았을 때 워커의 모습이 살짝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쟁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리코 루이스, 마테우스 누네스와 비교해본다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후사노프가 더 나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물론 수비적인 부분만 볼 순 없죠.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격적인 상황에선 전술적인 배려가 후사노프에게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오버래핑을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수비만 집중하게끔 하며 일부 빈자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선 베르나르도 실바를 파트너로 선택해 후사노프를 돕게 하고 있죠. 이러한 전술적인 배려가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면에서 후사노프가 어색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의 공격력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만큼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 측면을 수비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포든과 도쿠 덕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포든은 중앙에서 출장하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오른쪽 측면에서의 공격력에도 도움을 줄 좋은 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쿠의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력이 파괴적일 정도라 맨시티의 주요 공격 루트를 중앙과 왼쪽으로 제한하더라도 결과가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오른쪽 측면을 수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지공 상황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의도적으로 공을 몰아 상대를 쏠리게 만들어 두고 반대 전환을 통해 도쿠에게 공간을 만들어 그 틈을 도쿠가 요리하게 하는 전술 패턴은 도쿠의 최근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알고도 막기 힘들고 도쿠와 다른 선수들의 폼이 유지되는 한 후사노프의 우풀백 기용은 앞으로 좀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사노프가 현재는 수비적인 부분에서만 주목받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 모습의 공격력까지 보여준다? 저희는 어쩌면 제2의 워커를
생각보다 일찍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나룸마가 이번 경기에서 처음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한 돈나룸마는 3연속 클린시트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아스날이 득점에 성공하며 돈나룸마가 맨시티에서의 첫 실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실점의 원인을 따져본다면 돈나룸마에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가 평소와는 다르게 대놓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돈나룸마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골키퍼가 골문 앞에서 선방을 해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경기 내내 수비벽을 세울 수 있을까요? 수비벽을 세워도 아스날은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특히 세트피스의 날카로움은 말할 것도 없는 팀이죠. 역시나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돈나룸마는 왜 펩이 자신을 그토록 원했는지를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점은 아쉬웠지만 돈나룸마가 맨시티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팀이 변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맨시티가 더욱 강한 팀이 될 수 있게 하는 좋은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네요. 도쿠의 최근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홀란드와 더불어 최근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도쿠인데요. 드리블 후 크로스만이 무기였던 지난 모습들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 도쿠는 플레이메이킹 부분에서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전 홀란드의 두 번째 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장면에서는 침착함과 더불어 넓어진 시야를 기반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며 도쿠는 공수 양면에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쿠와 더불어 사비뉴가 왼쪽 측면에서 출장하고 있지만 부상 중인 마르무시가 복귀하게 된다면 도쿠와 마르무시, 사비뉴까지 이어지는 왼쪽 측면은 맨시티가 공격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어 상대팀에게는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앞으로도 도쿠가 부상 없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점유율을 버렸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과르디올라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번 시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이번 경기는 그간의 과르디올라 감독과는 다르게 실리를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경기라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맨시티의 이번 경기 점유율은 32% 정도에 그쳤습니다. 경기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버스를 세우는 운영을 한 과르디올라 감독인데요. 선수단의 체력적인 부분과 경기 운영을 고려한 실용적인 전술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비적인 운영을 했다는 점만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들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수비 라인의 기본 위치가 26m로 지난 3시즌 평균 33m였던 것과는 다르게 낮은 위치에서 공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팀을 골대 앞까지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끌어들여 공간적인 여유를 두고 그 공간을 공략하는 다이렉트한 패스들이 더 늘어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역습 찬스는 홀란드가 더 파괴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홀란드의 파괴력이 발휘되기 위해 옆에서 공을 운반해주는 레인더르스가 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술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변화된 전술에 더 적응을 한다면 맨시티가 한 경기 내에서 지공과 역습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며 상대팀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강한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물론 아직까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부상 중인 여러 선수들의 복귀도 예정되어 있고 팀적으로도 아직 더 완성이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말한 것처럼 몸짓, 세레머니, 소통,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들이 선수들에게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으며 팀 스피릿이 다시 보이고 있는 것이 맨시티가 다시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팀 스피릿이 있다면 전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겠죠. 그 과정을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시 해내고 있고 옆에 있는 새로운 유능한 코치들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기를 승리할 순 없겠지만 패배하더라도 지난 시즌과 같이 무기력하진 않을 것 같네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한 번 더 변화시킬 맨시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이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이번 경기는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었지만 1점만 가져오게 된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아닌 내용과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번 시즌의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제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시간도 필요한 맨시티이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의 새로운 변화에 선수들의 열정과 승리에 대한 갈망이 더해진다면 결국 시즌이 마무리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아스날전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